표현에 있어서 필요한 그 물리량들 여러 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일단은 뭐 말 그대로 이동거리와 변이 이 차이를 두는데, 이동거리는 델타 S, 그 다음에 변이는 델타 S에 화살표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했다, 맞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살표가 있는 물리량은 벡터량이라고 하면서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중요한 벡터량, 그 다음에 화살표가 없는 양은 스칼라, 그래서 크기만 표현하면 되는 물리량이었어요. 자, 이제 이동 거리는 말 그대로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1차원상에서 운동을 할 거니까 어떤 물체가 그냥 오른쪽으로만 쭉 이동하는 상황이면 지금 이렇게 이동 거리와 변이를 크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어. 방향만 표현하면 되는 게 그냥 이동 거리와 변이 차이니까. 근데 만약에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꺾어서 왼쪽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면 얘는 이동 거리와 변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한다 이거지. 자, 뭐 말 그대로 얘가 오른쪽으로 5m, 왼쪽으로 2m 이렇게 돌아갔다. 그러면 얘는 총 이동 거리가 7m. 왔다 갔다 총 이동한 거리. 근데 결국은 얘가 여기서 이제 2m 돌아와서 여기서 마무리됐으니까 얘의 위치의 변화량은, 변이는 처음 위치가 여기고 나중 위치가 여기. 그러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이어주면 요게 얘의 위치의 변화량이다 이거지. 자, 크기는 3m가 될 거고 방향은 오른쪽으로. 같은 3m도 왼쪽으로 끝날 수가 있지. 왼쪽 3m로 끝날 수가 있으니까 방향까지. 그래서 얘의 변이는 오른쪽으로 3m에서 끝났다. 위치가 변했다.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쓰면 되고, 밑에 보면 이제 뭐 A에서 B까지 돌아갔어.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 5m는 실제 이동거리. 근데 5m 이동했지만 실제 얘의 위치의 변화량은 처음에서 나중으로 이어준 직선으로 요만큼의 크기 3m. 방향은 뭐 동서남북 해주면 북동 방향이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는 보통 이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두 가지만 표현할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원궤도 따라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 한 바퀴 돌았다, 맞지? 자,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까지 돌아왔으니까 변이, 위치의 변화는 0이다 이거지. 이동거리는 총 이동거리니까 원둘레 5m. 자, 그 다음에 돌아오는 운동도 마찬가지죠. A가 5m 이동해서 오른쪽 갔다가 다시 3m 뒤로 돌아왔다, 맞지? 그러면 총 이동거리는 8m. 그래서 결국 위치의 변화량은 얘는 오른쪽으로 위치가 2m만큼 변했다. 그래서 변이는 플러스 2m. 오케이, 밑으로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 자, 기본적으로 속력과 속도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로, 얘는 1초당 초당 미터가 그 위치가 얼마나 변하냐, 초당 위치 변화량을 의미하는 게 그 속도 내지 속력이다 이거지. 자, 속력과 속도도 이제 스칼라냐 벡터량으로 구분을 하는데, 속력은 벡터량이고 스칼라량이고 속도는 화살표가 붙은 벡터량이다. 그러면 이제 방향까지 표현을 해줘야 된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물체를 오른쪽으로 방향을 표현할 때 오른쪽으로 5m/s의 속도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런 이제 얘는 속도가 계속해서 변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요 순간, 어떤 순간인지 모르지만 요 순간 이 물체의 속도를 표현한 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속도의 크기만 플러스를 떼내고 크기만 5m/s다 해주면 요게 속력의 의미가 되는데, 자, 밑에서는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볼 거예요. 우리가 물리에서 평균이란 말이 나오면 약간 대표 속도 이런 격이야. 자, 어떤 물체가 5m/s로 5초 동안 이동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5m/s로 5초 이동하니까 얘는 총 25m 오른쪽으로 이동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속도가 변할 수가 있죠. 속도가 변해서 5m/s가 5초 뒤에 7m/s 점점 빨라지다가 7m/s가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5m/s로 쭉 간 것도 아니고 7m/s로 쭉 간 것도 아니니까 얘는 어떤 속도에 5초를 곱해서 거리를 계산할 수가 없다, 맞지? 자, 이렇게 할 때 필요한 게 이제 평균 속도다 이거지. 대표 속도. 자, 5m/s랑 7m/s로 이렇게 같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보면 5.5m 분수하면 싫으니까 5.4m/s가 얘 평균 속도다. 약간 5m/s의 속도를 가질 때가 상대적으로 조금 시간이 길었으면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다 맞죠? 그러면 평균 속도가 5.4m/s면 얘는 5초 동안 이동하면 총 29m 이동하겠다. 요걸로 5초 쭉 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균 속력이나 평균 속도는 우리가 얘가 이동하는 요 상황을 등속도 운동으로 바라보고 뭔가 계산을 하겠다. 요게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예요. 자, 구분을 좀 지어줘야 되는데 위에서 이동거리랑 변이 구분 지었을 때랑 비슷하게 구분 지을 거예요. 자, 평균 속력은 스칼라량이라 했으니까 평균 속력은 총 이동 거리로 얘가 몇 초 걸려서 총 이동 거리가 얼마 되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얼마 간다. 얼마의 속력 간다 할 때 평균 속력. 평균 속도는 변이로. 그래서 결국은 얘가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데 그게 몇 초 걸렸다 하면 그게 평균 속도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평균 속도는 방향까지 붙여줘야 되는 벡터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까요? 자, 총 시간은 10초로 계산하래. 자, 그러면 일단 이동 거리 이게 방향을 꺾는 점이 없으면 우리가 굳이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뭐 크기를 빼고는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꺾이는 운동을 하는데 5m 갔다가 2m 돌아오니까 총 7m 이동했네. 총 이동 거리가 7m인데 10초 만에 7m를 갔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0.7m/s다. 방향을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변이 얘는 그래서 위치가 10초 만에 어떻게 변했냐면 얘는 오른쪽으로 3m 변했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는 10초 뒤에 3m 오른쪽에 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얘는 평균 속도가 0.3m/s 오른쪽으로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 의도는 제자리에 돌아왔죠. 그래서 변이가 0이었다 맞지? 그래서 평균 속도도 0이야. 변이가 없기 때문에. 자, 평균 속력은 한 바퀴 돌았으니까 5m 이동했다 맞지? 10초 만에 5m 이동했으니까 평균 속력은 5m/s다 이렇게 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등속도 운동. 속도가 일정하다 하는 운동이 등속도 운동이죠. 자, 그래서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리량으로 우리가 배운 게 가속도. 단위는 미터/세컨 제곱. 자, 이 의미가 초당 예를 들어서 플러스 3m/세컨 제곱이 요 가속도다 했을 때 플러스 오른쪽 방향으로 초당 얼마씩 3m/s씩 오른쪽으로 변한다. 요게 플러스 3m/s 제곱의 가속도 의미였다, 그치? 자, 그래서 가속도가 없으면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니까 가속도가 0인 운동을 보고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서 시그마 F 어떤 물체가 받는 R자 힘은 그 물체의 질량과 반비례해서 가속도를 만들어준다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힘의 평형 했던 그 시그마 F는 0이면 얘가 가속도가 0이 될 거니까 등속도 운동 하겠다. 그죠? 오케이, 밑에 그래프 한번 봅시다. T 그래프인데 속력 시간 그래프. 지금 등속도 운동을 유지하니까 속도가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그래프가 되겠다 맞지? 자, 요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5m/s 오른쪽으로 플러스 5m/s로 5초 동안 등속도 운동을 했다면 우리가 뭐 이동거리나 변이를 구할 때 5m/s 곱하기 5초 이렇게 하겠다 맞지? 그럼 얘는 25m 이동하겠다 이런 뜻이 될 거고, 요 그래프에서도 보면 x축 시간축과 이 그래프가 이루는 면적, 요 면적을 구해주면 면적이 총 25m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러면 요 넓이 면적의 의미가 이동거리 또는 변이의 의미가 되겠다. 그치? 지금은 속력이기 때문에 속력은 속도의 크기만 나타낸다 맞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따지지 이동 방향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넓이가 이동거리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도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그러면 ST 그래프인데, 자, ST 그래프의 모습이 등속도 운동이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얘의 이동거리 1초당 이동거리가 계속 일정하다 맞지? 얘가 플러스 5m/s라고 한다면 얘는 1초 지날 때마다 5m씩 위로 나타내는 게 앞으로 이동하겠다 이거죠. 또 1초 지날 때마다 5m씩. 그래서 얘의 그래프가
위치,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한다. 그래서 1차 함수가 될 거고, 요때 결국 기울기는 초당 그 이동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는 물리량이 될 거니까 얘가 속도, 지금은 이동거리니까 속력 되겠다. 오케이. 밑에 보면 자 개념 확인. 그 다음 뭐 이거는 뭐 쉬운 건데 다음 상황에 맞게 문제를 풀어보시오. 자 물체 A, B 각각 V라는 속도로 시간 t초 동안 3V라는 속도로 시간 3t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각각의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는 얘는 VT, 얘는 9VT. 그래서 VT, 9VT니까 얘가 이동거리가 1대 9일 거다. 그 다음에 물체 B의 이동거리가 물체 A의 이동거리의 4배. 자, A보다 B가 4배 많이 이동해야 되는데 A는 V로 T초 이동했으니까 A 이동거리는 VT 되고, 자, B의 이동거리는 VB로 2T초. 그러면 VB로 2T초 이동해서 결국은 A보다 4배로 많이 이동한다 했으니까 4VT 이동해야 되네. 그러면 VB는 2V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 자 마주보고 오고 있네요. 한 물체가 2m/s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반대쪽의 물체가 4m/s의 속력으로 왼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오고 있으니까 다가오겠다, 맞지? 이런 상황은 상대 속도라는 거를 한번 써보는데 얘들 둘이 다가가는 속도가 2m/s와 4m/s로 마주보면서 오면서 다가가는 속도가 6m/s가 되겠다, 맞지? 그 말은 각각의 물체의 이동거리나 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1초 지날 때마다 2m 오고 4m 오면서 사이 거리가 6m씩 감소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두 물체가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면 1초에 6m씩 감소하니까 얘는 30m 감소하면 만난다, 맞지? 사이 거리가 0이 되면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 5초가 걸릴 거다 이거죠. 그리고 뭐 이럴 때 이제 그러면 3초 후에는 이 물체는 사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 그럼 3초 후에는 2m/s로 얘가 6m를 오고, 마찬가지로 얘는 3초 후에 4m/s로 12m를 올 거니까 두 물체 사이에 남아있는 거리는 18m 줄어들고 남아있는 거리는 12m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오케이. 밑에도 자, 두 물체가 아래 그림과 같이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앞에 가는 물체는 3m/s, 뒤에서 따라가는 물체는 5m/s. 그러면 뒤에 물체가 속력이 좀 더 빠르네. 그러면 얘들 둘은 다가가는 상황이고 속도의 차이가 2m/s 나니까 다가가는 속도가 2m/s다. 다른 말로 하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10m에서 출발하는데 1초에 2m씩 줄어들어서 결국은 5초가 지나면 10m 따라잡는데 5초가 지나면 얘네들 둘이 같은 위치를 스쳐 지나갈 거다. 그게 요때다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5초가 지났을 때 앞에 있는 물체는 15m 이동할 거고 뒤에서 가는 물체는 25m 이동해서 결국 차이 10m 차이를 메꾸고 둘이서 같은 지점을 지나가게 될 거다. 그 이후에도 계속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얘가 3이고 얘가 5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밑에 물체가 좀 더 치고 나가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다가간다기보다는 멀어지는 속도가 2m/s 되겠다. 1초에 2m씩 멀어지겠다. 오케이. 이제 가속도. 가속도는 우리가 시그마 F는 mA를 통해서 한번 봤다, 맞지? 자, 시그마 F는 ma 가속도 법칙에서 질량 곱 어떤 물체가 받는 힘을 다 더한 결과 알짜 힘이 그 물체에게 이제 가속도를 만들어 주는데 질량과 반비례해서 만들어 준다 그런 식이었어요. 자, 일단 가속도는 이렇게 뭐 단위는 m/s 제곱으로 3m/s 제곱이다 하면 플러스 방향으로 플러스 3m/s씩 초당 속도가 증가한다. 이런 게 이제 가속도였어요. 자,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을 잘 알려주는 물리량이야. 자, 가속도 3으로 3초라는 시간이 경과하면 얘는 플러스 3씩 3초가 지났으니까 플러스 9m/s라는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식을 보면 나중 속도랑 처음 속도예요. 나중 속도랑 처음 속도의 차이를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고, 그 속도 변화량이 a 델타 t, 델타 t가 경과 시간이니까 a 델타 t가 될 거니까 반대로 속도 변화량을 경과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그게 가속도의 정의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밑에 바로 갑시다. 밑에 보면 그래프. 자, 이제 가속도를 배웠으니까 가속도부터.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즉 시그마 F, 그 어떤 물체가 받는 R자 힘이 가속도를 만드니까 이 R자 힘이 일정한 운동. 요게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지.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결국은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다루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이 물리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운동은 다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프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부터 먼저 시작하네.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어떤 임의의 가속도 A라는 가속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A라는 가속도로 T초라는 시간이 경과했을 때 이때 요 그래프에서 넓이는 A 가속도로 경과 시간 T초 이렇게 곱하면 결국 얘가 나타내는 게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속도 변화량을 말해준다 이거지. 자, 속도가 아니고 속도 변화량이라는 거. 가속도가 플러스면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방향,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방향이다. 오케이. 자, 이제 VT 그래프도 나오는데,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지금은 뭐 플러스 방향밖에 속도가 없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될 수 있으니까 넓이의 의미는 변위. 그 다음에 기울기의 의미는 가속도.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기울기가 일정하게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하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을 표현하는 거고. 자, V0에서 시간 t초가 지났더니 속도가 V가 되었다. 그러면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의 차이. 요게 델타 V다 맞지? 요게 가속도로 시간 t초 지난 뒤에 속도 변화량이니까 AT.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 가속도 기울기는 t분의 v-v0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 자 v0에서 이제 v가 되면서 요 넓이가 위치의 변화는 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 넓이만큼 물체의 위치가 변했다 하게 될 건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초록색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 맞지? 자, 이 초록색 선의 의미가, 자, 이 초록색 선은 속도가 안 변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기울기가 0으로 그어지고 있다 맞지? 자, 그러면 등속도 운동인데 등속도 운동을 가정을 해서 어떤 속도로 쭉 갔다고 생각을 해도 이 밑에 넓이가 뭐랑 똑같다. 파란색 실제 얘의 변이랑 똑같다 이거죠. 자, 그러면 V0에서 V로 변하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했지만 어떤 특정 속도, 이 속도로 쭉 갔다고 생각을 해도 변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면 이때 속도를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하자.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 평균 속도로 쭉 등속도 운동했다고 생각을 해도 변리를 구하는데 저는 다름이 없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평균 속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얘 V와 V0의 딱 중앙으로 그어주면 된다. 맞지? 자, 그러면 V와 V0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의 합의 절반. 요게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평균 속도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평균 속도는 가상의 속도는 아니고 V0에서 V까지 속도가 증가하다 보면 평균 속도를 반드시 찍고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 평균 속도를 찍었을 때를 살펴보면 요 평균 속도는 시간대가 딱 그 구간 0초에서 t초짜리 구간이다 맞지? 0초에서 t초까지 그 시간의 딱 절반 2분의 1t가 지났을 때의 속도를 실제 속도를 우리 평균 속도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어떤 물체가 2m/s로 가고 있었고, 자 가속도가 3m/s제곱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치면, 자 등가속도 운동을 4초 동안 했다 하자. 자, 그러면 4초 후에
이 물체의 모습은 1초의 삼식 속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12만큼 변한다 맞지? AT. 그러면 12만큼 증가해서 얘는 14m/s가 되어 있을 거다. 알죠? 자, 그러면 얘의 위치의 변화량, 변이를 어떻게 구하냐? 자, 2m/s로 출발해서 14m/s로 도착했으니까 이 구간에서 평균 속도는 둘이 더해서 절반, 중간값은 8m/s다. 그러면 8m/s라는 평균 속도로 꾸준히 등속도 운동을 4초 동안 했다 생각해도 변이를 구하는 게 똑같다 했으니까 얘는 변이가 8, 4, 32에서 32m,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방향. 자, 그리고 8m/s라는 속도는 2에서 속도가 14까지 빨라지는 동안 반드시 8m/s라는 속도를 실제로 찍고 넘어간다 이거지. 그러면 이 8m/s는 언제 찍냐? 전체 시간이 4초니까 이 4초의 절반 2m/s에서 2초라는 시간이 지나면 8m/s 평균 속도를 찍고 다시 2초라는 시간이 지나면 14m/s를 찍으면서 오른쪽으로 갈 거다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요거는 그냥 경향만 봅시다.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가 속도. 자, 근데 얘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기 때문에 속도가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프는 아니고 처음에 속도 V0가 얘 기울기였을 거고 그 다음에 점점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속도 빨라진다 맞지? 그러면서 속도가 1차 함수로 증가하고 있다 이거지.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위치 시간 그래프는 요거는 이제 v 함수가 1차 함수면 이 위치 시간 그래프는 사실 2차 함수가 돼요. 시간에 대해서 2차 함수인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식을 배우면 한 번 더 자세하게 해봅시다. 일단 중요한 거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 근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된다. 오케이. 말인데 다음 그림은 t는 0초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가속도가 2m 플러스 2m/s 제곱으로 1초에 2m/s씩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1초 후와 3초 후의 상황, 속도랑 위치를 한번 표현해 보자 했어요. 자, 초기 속도가 있는 거 확인하고 자, 1초 후의 모습. 이 물체는 1초 후에 속도가 이만큼 더 빨라질 거니까 얘는 속도가 플러스 6m/s 되었다 알죠. 자, 그리고 위치는 자 1초 동안 이동할 건데 얘가 평균 속도 4에서 6 찍었으니까 평균 속도는 5m/s로 1초 동안 이동한다. 그러면 5m 이동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초일 때는 한 이 정도 그리자. 자, 3초일 때는 속도가 2씩 두 번 증가해서 2초 동안 더 증가해서 6에서 10m/s가 되었겠죠. 자, 그러면 평균 속도는 6이랑 10으로 마무리됐으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속도 8m/s. 자, 1초부터 3초까지 운동을 했으니까 총 2초 운동한 거다 맞지? 그러면 8m/s로 꾸준히 갔다고 해도 되고 2초 동안 간다 했으니까 16m.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면 VT 그래프. 자, 요 위의 상황을. 자, 일단은 VT 그래프는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직선 그래프가 될 거고 자, 초기 속도가 한 칸당 1m/s 나갈게. 그러면 초기에 플러스 4m/s 있었고 자, 그 다음에 4칸당 1초라고 하지 뭐. 5칸 할까? 1초, 2초, 그 다음에 3초. 자,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4m, 이건 왜 마이너스 되나? 플러스 4m/s에서 2씩 1초당 2씩 증가해야 되니까 2 증가하면 6m/s 여기네. 그 다음에 또 2 증가하면 8m/s 그 다음에 또 2 증가하면 마지막 3초 뒤의 모습이 10m/s.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증가할 거니까 그어주면 이런 그래프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 기울기는 가속도의 의미, 가속도는 플러스 2m/s 제곱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위에서 끄는 1초일 때랑 3초일 때 한번 볼까요? 자, 0에서 1초까지 변이는 이만큼이다 맞지? 넓이. 자, 근데
우리가 항상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4m/s에서 6m/s 찍었으니까 평균 속도는 그거의 절반인 평균인 5m/s. 5m/s로 1초 동안 쭉 갔다 생각해도 상관없으니까 넓이는 5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1초에서 3초까지 봤을 때 얘는 평균 속도가 중간, 요게 6에서 10m/s 찍었으니까 8m/s로 2초 동안 쭉 가다 했으니까 전체 넓이는 얘는 16m다. 오케이. 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인 경우, 보통 이제 가속도 방향이 음인 경우겠지. 그러면 일단 개념 확인부터 한번 해보면, 자, 가속도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크기가 2m/s 제곱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자, 초기 속도가 6m/s다. 자,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게 2초와 7초일 때, 7초가 지난 뒤에 모습을 볼 건데, 자, 보통 이제 가속도가 반대면 초기 속도가 있기 때문에 초기 속도가 느려지다가 정지하고 나서 계속 가속도가 이어진다면 가속도가 음의 방향이기 때문에 반환점. 정지한 후에 속도가 이제 음으로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얘가 다시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뀌면서 돌아간다 이거죠.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정지 찍고 반환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반환점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지금은 이제 초기 속도가 플러스 6m/s인데 1초에 마이너스 2m/s씩 속도가 변한다 했으니까 이 6m/s가 0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초. 자, 그러면 3초라는 시간 후에 얘가 정지를 찍고 반환점을 찍을 거니까, 자, 2초 뒤의 모습이라는 거는 아직 반환점을 찍기 전이다 이거지. 그러면 반환점을 찍기 전이니까 아직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거고, 이때 속도는 2초가 지났으니까 마이너스 4 변하면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 2m/s 남아있는 상황이다. 요게 지금 2초일 때 모습이고, 자, 이때 여기까지 이동거리를 한번 살펴보면 이동거리는 6에서 2 찍었으니까 평균 속도는 4m/s로 2초가 있으니까 얘는 8m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초일 때 모습을 한번 봐야 되는데, 요걸 보기 위해서 위에 그래프를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속도 시간 그래프 볼 건데, 속도 시간 그래프는 일단 넓이 두 가지를 해석 다 할 수 있다 했어요. 맞지? 넓이는 변이, 그 다음에 기울기는 가속도. 자, 지금은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음으로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상황. 요게 지금 음으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는 소리고, 자, 넓이가 중요한데, 넓이가 변이를 의미하는데 속도가 플러스, 자, 0에서 t까지는 속도가 양이다. 맞지? t초 이후에는 속도가 음이고, 자, 속도가 양이라서 넓이도 x축, 시간축보다 위에 생겼지. 그러면 요 넓이의 의미는 양의 변이, 플러스 방향으로의 위치 변화를 의미하고, 요 넓이는 마이너스 방향으로의 위치 변화를 의미하는데, 자, 여기 시간과 여기 시간이 자, 일단 이 점은 속도를 0을 찍고 좌우로 봤을 때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맞지? 운동 방향이 바뀌었구나. 속도가 정지하고 그 순간을 전후로 해서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여기 반환점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반환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시간 전후로, 자, 지금은 t초일 때가 반환점인데, 그러면 0초일 때랑 2t초일 때는 반환점을 기준으로 t초 전과 t초 후다. 맞지? 자, 이 두 지점을 비교해 보면 넓이가 직선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넓이랑 마이너스 넓이가 다를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럼 플러스 넓이랑 마이너스 넓이가 같다는 게, 플러스로 오른쪽 방향으로 위치가 변한 만큼 다시 왼쪽 방향으로 변해 오니까 결국은 0초일 때와 2t초일 때 얘들의 위치는 서로 같다 이거지. 변이가 0이다 이거지. 그러면 같은 위치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리고, 그때 돌아왔을 때 속력이 얘가 플러스 v0라면 똑같이 t초 더 지난 게 그 반환점을 찍고 2t초이기 때문에 이때 속도는 마이너스 v0 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으로 속도가 느려졌다가 반환점 찍고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라면, 얘가 속도 v로 어떤 위치를 지나갔다면 반환점을 찍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겠지. 돌아오게 됐을 때 얘는 속도가 마이너스 v, 속도가 그냥 뒤집어진 모습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반환점까지 찍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반환점을 찍고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시간적으로 동일하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밑에 7초일 때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자 6m/s에서 정지를 찍으면서 반환점 찍기까지 3초가 걸렸어요. 그 말은 다시 3초가 더 지나면 얘는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 이거죠. 그게 총 6초가 지났을 때겠다, 맞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얘의 모습이 속도만 바뀐 방향이 속도가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6m/s가 된 모습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올 거다 이거죠. 그게 6초일 때니까 지금 7초일 때 궁금하니까 1초 더 주면 된다, 맞죠? 그럼 1초가 더 지나면 계속 왼쪽으로 갔을 거고 속도는 마이너스 2m/s 더 붙으면서 마이너스 8m/s 되었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8을 찍으면서 갔으니까 평균 속도 마이너스 7로 1초 동안 갔으니까 7m 이렇게 갔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6초일 때부터 7초일 때, 여기가 7초일 때 모습이지. 7초일 때까지 1초 간격으로 우리가 이제 7m 요걸 구해냈는데, 결국은 얘가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맞지? 그러면 처음에 0초일 때 모습에서 7초일 때 모습으로 바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자, 어떤 물체가 0초일 때는 오른쪽으로 6m/s로 가고 있었는데 7초가 더 지나서 총 마이너스 14만큼 변해서 결국은 더 뒤로 가는 모습이 7초 후였어. 그게 마이너스 8m/s. 자, 그러면 처음과 나중 속도, 어떤 구간을 결정했을 때 VT 그래프에서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절반, 이 절반으로 쭉 갔다고 생각을 해도 이 넓이가 차이가 없다라고 했어, VT 그래프에서. 그래서 이 넓이를, 이 속도를 우리가 평균 속도로 쓸 수 있다 했어요. 자, 돌아오는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방향은 조심해야 돼. 플러스 6m/s, 마이너스 8m/s.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8이 됐으니까 둘이 더해서 1을 나누면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1m/s. 그러면 다른 말로는 마이너스 1m/s로 그냥 쭉 갔다,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고 생각해도 변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m/s로 0초부터 7초까지 총 7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7초 동안 이동하면 마이너스 7m라는 변이가 나오겠다. 그러면 앞으로 간 거 가고 뒤로 돌아갔지만 결국 위치의 관계는 마이너스 7m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거죠. 오케이. 10m/s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운동하던 물체가 5초 후에 왼쪽으로 40m/s의 속도가 되었다. 자, 오른쪽 10m/s 했으니까 플러스 10m/s였다가 왼쪽으로 40m/s니까 마이너스 40m/s가 되었네요. 자, 일단 속도의 변화량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40이 됐으니까 속도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50m/s. 자, 요 속도가 5초 만에 이렇게 변한 거니까 가속도는 경과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해서 마이너스 10m/s 제곱. 자, 그런 모습이고,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자, 일단은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지금 플러스 10m/s라는 속도는 1초 뒤에 정지할 거다. 자, 그러면 1초 뒤에 얘는 정지를 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가속도가 계속되니까 반환점이 되면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리고 다시 한번 1초가 더 지나면 얘는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속도가 마이너스 10m/s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 계속 그릴게. 20m/s, 30m/s, 그 다음에 40m/s의 모습으로 왼쪽으로 가고 있을 거다. 그치? 요게 5초일 때 상황이다. 자, 뭐 각각의 이제 거리를 구하면 여기서 이제 10m/s에서 1초 동안 10m/s 정지를 찍으면서 갔으니까 평균 속도 5m/s로 1초, 5m. 마찬가지 여기서 이쪽으로 5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에서 이번엔 한 번에 2까지 가볼까? 그러면 40m, 마이너스 40m/s까지 찍을 때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40이니까 평균 속도 마이너스 25. 그걸로 3초 같네요. 그래서 75m. 자, 그럼 결국 5초 동안에 얘의 이동 거리와 변이를 따지면 5, 5, 75 이렇게 갔으니까 총 이동 거리는
85m. 근데 변이는 결국 마지막 모습은 왼쪽 75m에서 마무리됐으니까 마이너스 75m. 자, 근데 처음부터 요 거리를 물어왔다면 요거는 0초부터 5초까지의 변이로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했어요.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한다면 중간에 이런 반환점을 찍어도 상관없이 초기 속도 플러스 10, 나중 속도 마이너스 40. 그래서 총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40에서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15m/s.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5m/s로 처음부터 등속도 운동을 해서 쭉 갔다라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변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 이게 평균 속도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총 평균 속도 구해서 75m 마이너스 구해줘도 상관없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그래프를 한번 가보면, 자, 요 상황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10. 자, 근데 얘가 이제 꾸준히 등가속도 운동, 근데 가속도가 음이라서 음으로 쭉 내려보면, 자, 요게 1초 만에 속도가 0이 됐고 쭉 해서 결국은 5초 후에는 얘 속도가 마이너스 40m, 플러스 10이었지, 마이너스 40m/s로 마무리되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 플러스 변이가 처음에 오른쪽으로 간 5m, 그 다음에 마이너스 변이가 반환점을 찍고 뒤로 가게 된 총 80m, 이렇게 나와서 5m 앞으로 가고 80m 뒤로 가서 총 0에서 5초 동안 변이는 마이너스 75m다. 자, 그리고 플러스 10이랑 마이너스 40의 평균, 둘의 평균 절반 했을 때 여기 요 속도가 지금 마이너스 15m/s인데 요 속도로 꾸준히 갔다고 해도 이 넓이가 플러스 5와 마이너스 80의 합인 마이너스 75를 정확히 대변한다 이거죠. 그래서 평균 속도 그냥 써도 된다 이거죠. 넓이는 마이너스 75m. 오케이. 분석 1번. O 기준선에서 양쪽으로 철수와 영희가 동시에 이제 반대 방향 출발했다. 자, 그리고 각각 5m 떨어진 기준선 A, B를 반환점으로 해서 되돌아와서 P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는 와중에 평균 속력을 줬는데 2m/s와 3m/s로 철수가 영희보다는 좀 더 빠르다 이거죠. 자,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로 계산한 거다, 맞지?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철수가 영희보다는 1.5배 더 많이 이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3대2로. 자, 그러면 이제 이동 거리 따져보니까 철수는 출발하고 반환점까지 5m랑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를 추가로 더 돌아왔다, 맞지? 이게 총 철수의 이동거리고요. 영희의 이동거리는 똑같이 5m 가서 반환점을 찍었고 요만큼 돌아온 게 0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보니까 영희의 총 이동거리와 철수의 총 이동거리를 합하니까 총 길이가 요 철수의 이동거리를 여기까지 들어오면 되지. 철수의 이동거리는 여기서 플러스 요거다, 맞죠? 그러면 다 더해보니까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네. 총 20m. 자, 그러면 철수 플러스 영희 총 이동거리가 20m인데 총 이동거리는 평균 속력으로 보면 철수랑 영희가 3대2로 이동해야 되니까 철수가 12m, 영희가 8m 이동했다 그런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둘 다 평균 속력 3m/s, 2m/s 했으니까 각각이 12m, 8m 이동하려면 둘 다 4초 이동했겠네. 자, 그래서 12m 철수가 이동했다 결론이 났으니까 5m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다시 돌아온 게 7m 돌아왔네요. 그러면 원래 기준선에서 2m 뒤에 있는 모습이 철수. 마찬가지죠. 영희도 5m 뒤로 갔다가 3m 앞으로 왔으니까 영희도 마찬가지로 기준선에서 2m 뒤에. 그러면 각각의 철수와 영희의 이동거리는 다르지만 변이가 결국은 똑같다는 거. 그래서 평균 속도로 따져도 크기는 같다. 크기 번영 다 같겠죠. 오케이,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영희와 철수의 변이는 같다, 맞죠? 마이너스 2m로. 그 다음에 니은. 영희와 철수는 4초 만에 만났고,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철수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도라 했으니까
전체 총 시간을 총 변이로, 그럼 마이너스 2m를 4초 만에 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0.5m/s. 크기만 적으면 된다 했으니까요. 크기 방향 빼고 맞죠. 그래서 기능이 다 맞네요. 3번 그림 가는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 AB가 각각 기준선을 1m/s와 3m/s로 동시에 통과한다. 자, 동시 출발이고, 출발하고 나서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오른쪽 그래프대로 변하는데, 자, 일단 A는 1m/s로 쭉 간다 맞죠? 그러면 A는 등속도 운동. 자, 그 다음에 B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가 3초 만에 속도가 3에서 0으로 변한 거 보니까 가속도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m/s고, 요게 가속도다 이거죠. 자, 일단 AB가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 기니디 보면 기억 0초에서 6초까지 변이의 크기는, 자, 0초에서 6초로 보면 A는 어차피 1m/s로 쭉 갈 거니까 그냥 6초 동안 간 게 변이가 6m, 오른쪽 갔으니까 플러스 6m. 자, B는, 자, 반환점이 3초예요. 3초일 때 반환점이기 때문에 0초에서 6초까지 보면 반환점을 끼고 같은 시간 3초 전과 3초 후다 맞지? 그러면 플러스 변이와 마이너스 변이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 위치로 돌아온다 이거지. 그래서 0에서 6초까지 보면 B는 변이가 0이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0초에서 6초까지 평균 속력은 변이가 아닌 이동 거리로 체크하는 게 평균 속력. 그러면 A는 그냥 쭉 갔으니까 변이가 똑같아요. 6m. 자, B는 넓이를 계산하면 플러스 방향으로 간 게 4.5m, 그 다음에 마이너스 돌아온 게 4.5m, 도합 얘는 9m가 이동 거리죠. 그래서 평균 속력을 비교하다 하면 평균 속력은 같은 시간 동안 6m, 9m니까 2대 3이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D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1m/s 제곱이니까 1m/s 제곱 크기만 하면 맞죠. 그래서 기디네. 종 4-1번. 자, 그림 가는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처음에 속도가 4m/s,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처럼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0초에서 2초, 2초에서 4초, 4초에서 6초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각각 했더니 얘가 Q 지점을 지날 때 6m/s의 모습으로 지나갔다. 자, 일단 우리가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속도의 변화량을 알려준다 했어요. 자, 일단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물체의 위치를 알려주기에는 애매한데 속도의 변화는 정확하게 잘 알려준다 이거죠.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다. 자, 그래서 그래프 보니까 마이너스 A라는 가속도로 2초, 그래서 요 넓이는 음이지만 2A, 마이너스 2A만큼 속도가 변했다는 뜻이고, 자, 가속도가 2에서 4초까지는 가속도가 0이야. 그러면 면적이 없죠 당연히. 그럼 속도가 변화가 없는 등속도 운동,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0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4에서 6초 동안 2초간 또 가속도가 플러스 2A,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넓이가 총 플러스 4A, 그럼 요만큼 속도가 다시 변했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속도 변화는 마이너스 2A와 플러스 4A 합쳐서 플러스 2A라는 속도 변화가 생겼는데, 결국 처음에 4m/s에서 마지막은 6m/s 됐단 말이야. 그러면 총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2m/s다 이거지. 이게 플러스 2A랑 같다 이 상황이니까 지금 A는 1m/s 제곱이구나.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요. 자, 처음에 얘가 4m/s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고, 자, 2초 단위로 끊으면 되겠죠. 2초 뒤에 A는 다 1이야 지금. 마이너스 1로 2초가 지났으니까 마이너스 2m/s 감소해서 2초 후 속도는 2m/s. 그래서 얘 위치의 변화는 4에서 2 각각의 2초 구간 동안 등가속도도 맞거든. 그럼 평균 속도 3m/s로 2초 이동했으니까 6m. 자, 한 번 더. 2초 동안은 등속도 운동. 자, 등속도 운동이니까 2m/s 쭉 가면 된다 맞지? 요렇게 2초 운동했으니까 2m/s로 2초 4m. 자, 마지막으로 또 2초 동안은, 그러니까 A가 1이니까 가속도가 2m/s고, 자, 가속도가 1초에 20 증가했으니까 2초가 지나면 6m/s가 되었겠네.
그러면 6m/s가 되었고 2에서 6이니까 평균 속도 4m/s로 2초. 그래서 얘는 8m.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고 기니 D 보면 기억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0이랑 2초 구간이죠. 마이너스 1m/s 제곱이니까 크기는 1이다. 맞지? 니은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2m/s로 등속도 운동이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0초부터 6초까지 평균 속력은 0초부터 6초까지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 총 시간 나눠주면 된다 했어요. 자,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변이가 이동 거리야. 6m 앞 4m 8m 총 도합 18m 앞으로 갔고 이게 이동 거리죠. 요거를 몇 초 동안? 6초 동안. 그래서 6초 만에 18m 이동했으니까 평균 속력은 3m/s. 맞네요. 기니 D.